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 김희주입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뇌와 손은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을 많이 움직이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신경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생기고 또 그 시냅스가 두꺼워지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네요. 똑같은 손 움직임을 반복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악기를 연주할 때처럼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뇌가 더 많은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우리 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그럼 10월 17일 목요일 꿈꾸는 협동조합 시작하겠습니다. Dog goes woof, cat goes meow, bird goes tweet, and mouse goes squeak. Cow goes moo, the frog goes croak, and the elephant goes toot. 네, 오늘 첫 곡은 일비스의 더 폭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춥죠. 내일까지만 좀 여전히 춥고 주말부터는 날이 원래대로 가을처럼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고 오늘과 내일 따뜻하게 하고 밖에 나갈 때는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코트를 챙겨왔는데요. 코트 입는 거 10월에 무슨 코트? 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몸 하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생님께서 황제 반시 직접 전화했는데요 하고 우리 조합원님께 전화해주셨나봐요. 착한 곰님께서 또 직접 만들고 계신데 11월 초는 돼야 제품이 나온다고 하네요. 반건시, 간말랭이 제품들을 판매하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그쵸? 또 이렇게 제가 추석 때 우리 착한 곰님과 전화 연결했었는데 설쯤 되면은 더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11월 초는 돼야 나오는군요. 사진까지 함께 시생님께서 첨부해 주셨습니다. 이왕 구매하는 거 우리 조합원님께 구매하면 좋잖아요. 그쵸? 관조님께서 오늘 일찍 오셨네요. 성주에서 출첵해요. 차가운 공기, 기관지 고생하시는 분들 감기 걸리지 않아도 마스크 하고 다니시길. 저처럼 좀 비슷한 생각이세요. 아직 10월이더라도 추울 때는 코트, 목도리 꺼내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도움이 꽤 됩니다. 신청곡도 함께 써주셨네요. 나대로님도 출첵해주셨고요. 하모니님도 오늘 오전에 오셨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잠시 출석 체크해주신 것 같은데요. 추운 아침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남겨주셨고요. 김민재님도 춥다. 크레마 듬뿍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해장을 하셨는데 크레마가 뭐죠? 크림인가? 크림이 듬뿍 든인가요? 희주하나 목소리 들으려면은 좋은 하루 되삼 하셨습니다. 어제 술을 한 잔 하셨나봐요. 해장을 커피로 하시네요. 제가 아는 사람은 피자나 짜장면 이런 걸로 해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항상 재원군님께서 안녕하세요. 출첵해요. 오늘 요놈 입고 잠실 갑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LG 트윈스 야구 점퍼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뉴스 보니까는 LG 선수들이 이 점퍼를 입고 반짝거리는 이 점퍼를 입고 뭔가 좀 기회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 항상 재원군님께서는 LG 팬이시군요. 오늘 경기가 있나 봐요.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가시길. 이거 따뜻할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새뚜맘님께서도 오셨어요. 희주하나님,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탕합니다. 해주셨네요. 새뚜맘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랑하지 말자. 님께서는 홍보 부탁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제1회 2013 조합원 가족사랑 산행이 있다고 하네요. 10월 27일이고요. 10일 뒤. 가족사랑
산행, 가을이 참 예쁘다라는 이렇게 제목도 있네요. 오전 10시에 계산역 6번 출구 앞 공터에서 모이고요. 회비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성인 1명당 10,000원이라고 하네요. 청소년은 면제고요.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예비조합원과 함께 오시면 좋겠다고 써주셨네요. 어떻게 참여하냐? 참여하는 방법은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국민TV 홈페이지에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16번 게시판에 참여 의사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혹은 사랑말자님 010-5641-1700으로 문자를 주면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주니파파님께서 에스프레소 뽑으면 위에 생기는 거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크레마라고 부릅니다 하셨네요. 전 또 그걸 크림인 줄 알고 크림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그렇군요. 하나 배웠습니다. 그때 생기는 그런 거품이 크레마군요. 똑똑이 엄마님께서 우리 사랑하지 말자님이 올려주신 이 사진 보고 와 정말 빨리 올리셨네요 하고 또 남겨주셨고요. 회비 계산은 어떻게 하냐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회비 10,000원은 현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민빠님께서 며칠 만에 출첵인데요. 집 유리창에 피어난 우담바라 조금 높은 위치에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잘 안 나오긴 했는데 모두 행복한 일 많으시길 하면서 귀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머미님께서도 출첵해주셨고요. 저 문 열고 잤더니 코가 맹맹해요. 다들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춥지 않으셨어요? 동명 천재단주님도 오늘도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그쵸?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펄코님도 출석합니다 하고 오셨고요. 마이퀴님께서도 출근과 동시에 출석이에요 하셨는데 9시 출근이신 분들은 그러게요. 출근과 동시에 꾸며비 시작하면서 뭔가 출첵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시즌파파 새로 등장하셨어요. 시즌파파님께서 처음 듣는다고 사무실에서 몰래 듣고 있다고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시즌파파님. 치우지안님께서 어제 사과 받았어요. 받자마자 까먹었는데 달고 맛이 좋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위아더 챔피언 듣고 싶어요. 유광 점퍼라고 하는군요. 반짝이는 점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디서 사셨나요? 어제의 삽질을 오늘은 승리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하고 또 LG 팬 나주셨네요. 백지영의 내 귀에 캔디 듣고 와서 여러분 댓글 계속 살펴볼게요. 네, 우리 LG 트윈스 팬에 이어서 미경님께서 두산이 1승 먼저 챙깁니다 하고 두산 팬 인증해주셨습니다. 주니파파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꾸몄과 함께 행복한 아침 보내고 있는데요. 다들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 거죠? 이제 확실히 가을이 가고 있음을 느끼는 쌀쌀함에 언제 가을이었나 싶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고 하준이 사진 올려주셨네요. 공돌이님께서 오늘 좀 피곤해요. 그래도 힘내야죠.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목요일이니까 피곤해 하실 법도 한데요. 조금 더 힘내시고 목요일 오늘도 무사히 보내신 후에 또 금요일도 무사히 보내신 후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님께서는 오프닝송 재밌다고 굿 해주셨고요. 블라드님도 출석 체크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남늘보님도 오프닝곡 재밌어요 하고 남겨주셨고요. 국민TV님도 이 신기한 노래 뭐죠? 하고 좋구나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또 빠져있는 노래예요. 더 폭스라고. 네. 동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여러분. 윤양윤양님께서는 출근길 버스 타려고 뛰다가 버스에서 내리던 학생이랑 완전 부딪혀가지고 슬라이딩을 했습니다. 눈물이 찔끔찔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픈 것보다 어찌나 창피하던지 그래도 버스 타고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슬프다. 출근길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뭔가 버스 하나라도 놓치면은 지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뛰다가 내리던 학생과 부딪혔는데 그 학생 덩치가 엄청 좋았나 봐요. 슬라이딩을 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진 않으셨나요? 그래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강남역 그 한 가운데서 구두 신고 걷다가 횡단보도에서 콱 넘어져가지고 OTL 자세로 탁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서 손 탁탁 털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갔는데요. 손이 까졌더라고요. 어쨌든 남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쵸? 또 계속 살펴볼 텐데요. 게스타퍼님도 오셨어요. 다크신사님도 오셨고요. 궁금한 질문님께서 조합원 많이들 가입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바로 내일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이번 한 주 조사한 자료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꿈꾸는 협동조합에 출연하셔가지고요.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연하보수님께서 일 때문에 현장에 나와 있어서 꿈협 듣기도 쉽지 않아요. 잠깐 들러서 출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겨울인데 조합원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그쵸. 다들 감기 조심하라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고 계세요. 꼬부기 아빠님께서 숨어보고 있어요 하고 고양이 사진 올리셨는데 귀여워요. 이렇게 저녁에 사진 찍으신 건가 봐요. 자크님께서도 출첵하셨는데 폭스 요즘 이거 대세죠 하고 남겨주셨네요.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희주 하나 출첵해요. 어제 사온 귤을 까먹으면서 출첵하는데 얼마나 상큼한지 우리 조합원님들과 청취자들이 이렇게 상큼한 하루 되면 좋겠네요 하고 또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우리 조합원분들 중에 이렇게 귤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은 안 계실지 궁금합니다. 벌써 나왔네요. 찬이 아빠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종일 청취하는데 댓글 달기는 잘 안 되네요. 히히히. 그래도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국민TV 화이팅! 조합원 화이팅입니다 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찬이 아빠님도 화이팅입니다. 아스나님께서 엉덩이가 들썩거리네요. 좋아요 하셨는데 그쵸? 내기의 캔디 이 노래는 춤을 모르더라도 뭔가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아요. 밤도깨비님께서 가끔 듣는데 참여는 처음이에요. 야구 얘기 듣다가 여기 두산 팬도 있습니다. 두산 화이팅! 감기 조심하시길 하고 남겨주셨네요.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희주하나님 광주와 화순을 품은 명산 무등산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오신다고 하더니 사진까지 남겨주셨네요. 힘들게 장불재에 올라서 김밥과 따뜻한 커피 한 잔에 피로가 싹. 내려오는 길은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던지 약사함도 들러서 부처님께 공양도 드리고 준비된 황차 한 잔 마시고 즐겁게 내려왔습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가까운 뒷동산이라도 가고 싶네요. 와, 잘 다녀오신 거죠? 사진으로 보니까 멋있습니다. 시생님께서 사진 속의 소녀는 따님인가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펄크님께서 어제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갔다 오신 엄마마마 마중 다녀왔는데요. 집까지 오는 내내 설레면서 여행 얘기하시는 모습이 왠지 흐뭇했습니다.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는요. 대구공항에서 검색대에서 엄마 일행 중 한 분이 걸린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비행기 여행이 처음이셨던 엄마 친구분께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사과를 깎아 드시려고 과도를 챙겨 오셨던 거죠. 결과는 과도 압수당하고 비행기 타셨다네요. 덕분에 여행 처음부터 다들 까르르 웃으면서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제주 공항에서 검색대에 또 걸리신 친구분. 이왕 챙겨온 사과 굳이 드시겠다고 제주도 가서 과도 하나를 또 사셔가지고 들고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공항에서 또 압수 당하셨다는 얘기 하셨는데 아주 끈기 있으세요. 그쵸? 똑똑이 엄마님께서 푸르미 출석이요 하고 남겨주셨고요. 낙장불패님께서 출첵 산미 슈퍼스타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JH님 우리 하준이 어머님이시죠. 출첵 겸 오늘 아침에 하준이 자는 모습 올려봐요. 준이파파가 요즘 계속 하준이 작년 사진만 올리길래 오늘 사진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무슨 그림 같이 자고 있네요. 하준이 어쩜 이렇게 벽에 꼭 붙어서 자고 있나요? 갑자기 확 추워져서 코감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남겨주셨습니다. 허수님께서 천사라고 하셨는데 우리 하준이는 속눈썹도 길어요. 그쵸? 시준파파님께서 참 오늘 다저스 승리로 류현진 선수가 7차전에 등장 가능하겠습니다. 숨막히도록 강렬한 가을 야구를 꿈꿔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외팔번님께서도 오셨는데 꼴찌는 11년 만에 플레이오프 티켓 구매하는 방법 배웠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고마리 이장님께서도 두 번째 출첵이에요. 공주에 살고 있는데 추워요. 주택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겨울이 걱정이네요 하셨네요. 시생님께서 코맹맹이 전염병이 스튜디오에 돌고 있나? 하셨는데 제가 어제 감기와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걸려버리고 말았네요. 오늘도 갈 길이 바쁩니다. 경남 창녕에 살고 있는 조합원 국민수입니다. 2010년에 낯선 동네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지인 한 명 없던 곳에 친한 친구 한 명이 위문 공연차 방문을 했었죠. 그때 그 친구가 같이 모시고 등장했던 분이 바로 지금 제 여자친구 정아 씨입니다. 사실 첫인상은 그렇게 크게 남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이상형인 거예요. 착하고 고집이 센 여자. 제 성향이 좀 독특하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착하고 고집 센 여자를 제 이상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기에는 외향적이진 않지만 자기 일에는 열과 성을 다하는 열정적인 사람. 무대를 내려오면 조용히 차분해지는,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3번째인가 만날 때였는데요. 자취방 근처에 대학 캠퍼스가 있었는데 운동장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쪽은요? 라고 해서 제가 먼저 물었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자가 먼저 대답하는 게 어딨나요?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이렇게 답하는 정아씨. 이름은 김정아랍니다. 정아씨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정아씨가 사랑스러운 점은 정말 많아요. 청취자분들께서 화내시면 안 되는데요. 먼저 예뻐요. 얼굴이 예쁘고 목소리가 예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예쁜데요. 제가 처음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말은 한 번도 안 했지만 너무나 마음이 예쁘다고 느낀 점은 어느 식당을 가든 식사가 끝나면 주인 아주머니가 치우기 편하도록 다 먹은 그릇을 차곡차곡 쌓아서 한 곳으로 정리해놓고 휴지로 식탁을 싹 닦고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까지 같이 밥 먹고 나오면서 기분 좋지 않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씨가 착한데 기분 나쁠 이유가 어디 있겠나요? 그리고 목소리도 정말 차분해요. 저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말도 많고 여러 이야기들도 잘하고 하는데 정아씨 앞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차분해지거든요. 이런 예쁘고 착하고 고집센 내 사랑 정아에게 사나이 국민수 프로포즈를 할까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 감사를 드렸어. 저에게 이런 과분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정아하고 나하고 세상에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남자, 여자로 태어날 확률 2분의 1. 세계 200개 국가 중 하나, 200분의 1. 대한민국 1000개 도시 중 한 곳, 1000분의 1. 그리고 나와 첫 만난 그 시간 86,400초 중에 1초, 86,400분의 1. 아마 컴퓨터도 계산하지 못할 만큼 확률이 아닐까 싶은데, 운명은 우연을 가장해서 온다고 하네.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운명을 우리 둘이서 멋지게 만들어 나가보자.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오빠하고 정아하고 알콩달콩 기분 좋은 일은 함께 웃어주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은 함께 아파하면서 사람들이 닮았다고 하는 우리 둘의 얼굴, 그리고 마음도 하나 돼서 재밌게 살아보자. 너 닮은 아이 하나, 나 닮은 아이 하나 낳고 말이야. 그러다가 또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너 닮은 아이 하나, 나 닮은 아이 하나 낳아서 함께 잘 살아보자. 경상도 사나이 국민수, 오늘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평생 너만 바라볼게. 사랑해 정아야, 나하고 결혼해줄래? 나랑 결혼해줄래? 나랑 평생을 함께 살래? 우리 둘이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나 닮은 아이 하나, 너 닮은 아이 하나 낳고 천년만년 아프지. 네, 이승기의 결혼해줄래까지 듣고 왔는데요. 오늘 이 프로포즈 사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경남 창녕에 살고요. 네. 이름은 국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영광입니다. 프로포즈 사연을 제가 읽게 되다니요. 그냥 이 글을 그냥 편하게, 정말 편하게 적었거든요. 네. 저 예, 예쁘게 근데 읽어주셨어요. 예. 좀 제가 읽으면서 괜히 처음에 네. 사실 방송 전에 읽어봤는데 눈물이 막 찡한 거예요. 왜 가진 여자로서 이렇게 말해주는 남자가 있다는 생각에 되게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눈물이 짠했는데 지금도 약간 그렇네요. 부럽습니다. 예. 이런 멋진 예. 남자 우리 정아 씨가 데려가시네요. 예? 우리 정아 씨가 우리 예. 이런 멋진 남자 데려가시네요. 예. 이 방송을 지금 예. 정아 씨가 듣지는 못하시죠? 지금 현재는 네. 듣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예. 어머, 네, 그래.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결혼 날짜를 잡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젠가요? 예? 예? 결혼 날짜를 예. 잡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음 주 토요일 날요. 다음 주 토요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훈훈한 커플이 탄생하다니, 진심으로 예. 축하드리고요. 예. 우리. 저도 여기 국민TV 통해가지고, 이런 글도 쓰고,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고, 네.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방송, 진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연의 주인공인 네. 정아 씨께 예.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더 네. 해주세요. 제 목소리로 네. 하는 것보다 추가로. 예. 네. 예. 그동안 한 2년 정도 정화 만났는데, 이 무뚝뚝한 경상도라서 그런지 참 이게 표현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소곤소곤 말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이런 인터뷰 하나는 내가 멋지게 그래도 하고 싶어서 사연 신청했고, 앞으로 결혼해서 재밌게 평생 동안 잘 살자. 평생 네, 사랑할게. 정아. 와, 정아 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네. 우리 국민수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결혼하면 이런 남편이 돼주겠다라는 그런 각오 같은 것도 있으세요?
일단, 네. 말로만 말고, 우리 좀 구체적으로. 네. 왜냐면 우리 정아 씨를 위해서 네. 이미 말을 좀 약속처럼 해놓으려고요. 방송 통해서 아. 거짓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네. 심심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좀 내가 정아 재밌으신 심심하지 분인가요? 않게 할 수 있어. 정아 앞에서는 내가 그냥 춤도 출 수 있고요. 네, 심심하지 않게 같이 놀 수 있어요. 네. 그걸 꼭 심심하지 않게 지켜줄게요. 지냈다. 네. 그거 하나만은 꼭 지키겠다. 네. 그래요. 괜히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말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예. 게 낫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요리도 근데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네. 요즘 레시피 다 있잖아요. 네. 예, 제가 먹고 싶은 요리 있으면 무조건 다 해줄게, 제가. 부럽다. 요리 잘하세요? 요리 좋아하세요? 제가 소야볶음 한번 해봤어요. 소세지 야채 볶음 케첩 넣고. 태어나서 요리라고 해본 게 라면 이런 거 빼고, 그쵸? 딱 한 번이긴 그렇죠. 했지만, 예, 볶음. 예. 그녀를 위해서라면은, 예, 내가 그렇죠. 레시피를 찾아서 해주겠다. 예. 아유, 든든합니다. 네. 같은 여자로서 참 부럽고, 든든하고, 그렇네요. 결혼식은 어디서 하세요? 지금 말해야 돼요, 근데 이거 방송 아닌가? 방송인데 결혼식이 네. 어디서 열리나요?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에서 하시는구나. 네. 또 우리 네. 조합원님들 축하해주시러. 예, 가실 남자 우리 분들은- 조합원님도 계세요, 네. 또. 진짜요? 네. 또 지금 제가 댓글을 봤더니, 네. 우리 왕싸가지님께서 진심으로 네, 왕싸가지님. 축하한다고 알콩달콩 예쁘게 사세요 또 해주셨어요. 네, 왕사가님 안녕하세요. 우리 조합원, 우리 같이 한번 봤었어요. 그러셨구나. 역시 네, 네. 조합원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는 댓글에서만 보는 것 말고 실제로 만나고 이러니까 더 친해지시는 것 같고 그렇네요. 진심으로 네네. 축하도 해주셨습니다. 네네.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 같다고. 네. 와, 칭찬이 자자하고요. 부럽다는 그 감사합니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댓글들은 아마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이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결혼하고 또 나중에 네. 좋은 소식 있을 때도 네. 꿈야블 통해서 소식 같은 거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조합원님들의 축하를 모두 제가 모아서 제 목소리를 대신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프로포즈 사연 꼭 프로포즈 우리 정화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예. 기쁨의 눈물을 저처럼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이 국민 TV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에 네. 대한 덕담까지 잊지 않고 해주시네요. 바쁜 네. 시간에 이렇게 전화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도 네.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다시 한 네. 번 더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합원, 닉네임은 남되고요. 국민수님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진짜 부럽네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커플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도 준비했죠. 잭스키스의 커플입니다. 예전보다 지금 네가 더 괜찮을 거야. 허전했던 나 라디오 메모입니다.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에서는 공부하는 삶이라는 공개 독서 모임이 매월 마련됩니다. 10월 30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번 모임은 지역의 재구성이라는 책으로 진행됩니다. 자원봉사, 시민활동에 관심 있는 분께 열려있고 공부를 통해 현장과 삶을 변화시킬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가 신청은 KAVM@한메일.net으로 하면 됩니다. 한결의 창간 25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 소식입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지영, 표창원, 노정열 등이 함께합니다. 참가 신청은 부산 시민이나 한겨레 주주 혹은 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 창간25@한이.c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동작 장애인 자립생활터와 유니온 앙상블에서 초보 뮤지션들과 함께 다 함께 비어 비워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10월 24일 오후 7시 반 홍대 네스트나다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우동 홀릭밴드 등 총 6팀이 참여하고 시각장애인 방송인 권순철이 사회를 봅니다. 연암 박주원의 열알기 강연 소식입니다. 총 3강의로 이뤄진 이번 강연은 연암 박지원과 열알기, 열알기의 사건과 명문장들, 열알기의 유머와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10월 23일까지 www.북드라망.com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하루 4차례 방송되는 라디오 메모에 공지나 행사 안내를 하실 기관이나 단체는 행사 열흘 전 국민TV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radiomemo2013@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메모를 마칩니다. 개구리의 힘은 큰 세상 루아는 눈앞이 국민TV 이 시간은 건강한 밥상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경실련의 박지호 간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오기 춥지 않으셨어요? 춥던데요? 그렇죠. 내일까지 춥다고 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기 안 걸리셨네요, 그래도. 네, 전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본인만의 감기 예방 비법 있으세요? 그냥 건강하게? 네, 그냥 평소에 약간 얇게 입고 다니는? 네, 그러면은 겨울 돼도 그렇게 춥다는 생각 별로 안 드네요. 그렇군요. 저는 엄청 껴입어서 그런가? 저도 좀 얇게 입어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감기 걸려버렸어요. 감기 걸리셨어요? 어쨌든 얇게 입고 다니면서 앞으로 겨울에 더 이상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지금 제가 계속 건강한 밥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건강에 사람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매일매일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거부할 수 없이 매일 먹어야만 하는 식품인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이요? 네. 식품 첨가물이 정확히 뭐예요? 네, 식품 첨가물은 자연에서 얻은 식품은 그 자체로는 좀 다양한 맛과 향을 낼 수도 없고요.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약간 좀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식품 첨가물을 넣음으로써 뭐 식품을 조리하고 가공할 때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보존성을 높이고 맛과 색 등을 내는 뭐 본래 성분 이외에 첨가하는 물질을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바나나 같은 거 그냥 두면 막 색 금방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바나나 우유는 색이 안 변하네요. 그런 네. 거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괜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식품 첨가물, 뭐 첨가된다. 네. 음식에 뭔가 첨가된다 이러면은 인식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위험하진 않은가요? 네, 뭐 지금 뭐 식용으로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거나 혹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이 600여 가지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일종 뭐 식품 첨가물이라고 해서 식품 뭐 우리 완제품에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현재까지 신체에 위험하다, 인체에 위험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식품 첨가물은 아무래도 모든 식품에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들어오기 전에 초콜릿이 제 책상에 놓여 있어서 네. 그 식품 첨가물 어떤 게 들어있나 살펴봤는데 네. 꽤 많은 것들이 들어있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처음에는 모르니까 네. 도대체 뭐야. 그리고 요즘 건강한 밥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안 좋은 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네, 맞습니다. 답변을 주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네. 뭐 MSG 네. 이런 것들도 식품 첨가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MSG 하면은 우리 농담으로도 말하듯이 네. 나는 MSG 맛에 중독됐어. 막 이러고 좀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왠지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보다는 위험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어때요? 그게 식품 첨가물에 대한 약간 좀 뭐랄까 오해라고 저는 진짜요? 보고 있거든요. 네. MSG가 뭐 먹거리 폭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약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단골 소재로 쓰이는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딱 찾아갔더니 뭐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해서 뭐 멸치로 국물을 낸다거나 뭐 고추를 더 많이 넣는다거나 이런 거보다 네. MSG를 넣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뭐 화학 용어로 하면 그냥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그것도 어찌됐든 어떤 성분과 나트륨을 혼합해서 만들어낸 우리나라 뭐 감칠맛 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학계나 식품 당국 모두 약간 MSG는 이제 안전한 조미료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글루타민산은 동식물산 단백질 함유 식품에서 천연으로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식품 자체에 잘 녹아들거나 혹은 뭐 좀 이러한 다양한 효과를 좀 쉽게 내기 위해서 나트륨과 혼합시킨 네. 그런 식품 첨가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본연의 맛을 내는 방법은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 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사람들이 식품 첨가물 좀 별론데, 그리고 예전에 다시다 저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있어서, 위험한가? 이런 마인드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MSG는 정말, 뭐, 어떤 방송사의 프레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래 약간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비결이 뭐야? 이랬더니 엄마가 MSG 막 이런 거. 좀 그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좀 부정적인 인식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네. 약간 공포증이 있을 정도로 어머니들은 네. 아이 키울 때도 뭐 MSG라고 하면 굉장히 꺼려하시고 네. 그렇지 않나요? 또 예전에 라면에도 뭔가 MSG 첨가? 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 한번 2010년인가요? 네. 롯데마트가 자기가 생산해낸 라면을 만들어내려고 했더니 네. 그 MSG가 들어간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 단계를 조금 바꿔서 무첨가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표시만 확실하게 된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표시만 확실하게 된다면 조절은 소비자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MSG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준치 제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찌개나 국물류를 상당히 많이 섭취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MSG를 조금 많이 섭취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뭐 소비자들 스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시만 된다면은 적정량 섭취하는 노력을 가하면은 뭐 이런 것들은 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네, 위험하다, 피해야 한다,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모르고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알고 먹는다? 그리고 적당량만 먹는다? 이러면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MSG 말고, 네. 사카린,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사카린에 대한. 네. 한때 뭐 거의 죽음의 백색가루로 불릴 정도로. 네. 네, 그런 약간 좀 정말 오해가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도 사카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규제가 많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네. 이런 식품 첨가물 중에 하나인데요. 사카린은 말 그대로 설탕의 대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 이상 높아서, 네. 칼로리는 낮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양으로 한다면은.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어저께 어떤 걸 살펴보니까, 사카린은 사카린 한 봉지는 설탕 200봉지와 동일한 단맛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세계보건기구 WHO나 이런 데서 사카린은 인체에 안전한 감미료라고 말하고,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사카린은 과학이나 뭐 안전 때문이 아니라 뭐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규제를 해왔다라고 밝힐 정도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식품 첨가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로 약간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저도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안전하다고 해도 안 드시는 분들은 어차피 안 드시고요. 뭐 근데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역시 알고 먹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설탕 말고 뭔가 하긴 우리 인식에 워낙 공포의 백색가루라는 처럼 깔려 있었기 때문에 판매가 될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 인식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커피 믹스나 막걸리, 네. 잼, 뭐 케첩 이런 데도 사카린이 조금 사용되는 게 허용이 됐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씩 이제 제약이 풀려나면서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설탕을 뭐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설탕도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요. 네. 설탕을 대용하는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규제를 받아야 하나라는 정도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긴 설탕 많이 먹는 거 네.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왕이면 같은 단맛을 내는 거면 사카린을 먹어도 된다고 한다면 안전하다고 한다면 굳이 먹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한울 아라빠님께서 사카린이 그랬군요 하고 네. 저처럼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카린에 대한 오해도 약간 이렇게 풀어보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커피 믹스에 보면은 네. 확인들 하시더라고요. 카제인 나트륨이 들었나 안 들었나. 맞습니다. 그렇죠. 광고에서 보면 카제인 나트륨이 없이 네. 우유를 넣는다고 하나요? 맞습니다. 무지방 우유를 넣어서 네. 그게 뭐 이제 사카린은 사람들이 다 모를 건데 카제인 나트륨은 정말 모두가 다 알 정도로 네, 맞아요. 유명한 식품 첨가물이 됐는데요. 네. 근데 정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카제인 나트륨은 우유에서 추출해낸 그리고 나트륨을 혼합한 그런 식품 첨가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정말 마케팅 한 업체가 만들어낸 마케팅에 모두가 속아 넘어간 똑같은 지방인데 똑같은 거예요. 우유예요, 똑같이. 하나는 천연이고 하나는 가공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마케팅을 좀 시장에서 점유율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마케팅을 네. 활용을 해서 좀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자라는 마인드로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 업체도 요즘에는 광고 하단에 네. 카제인 나트륨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구를 내보내거나, 네, 그리고 그걸 공격당한 업체는 카제인 나트륨은 똑같이 커피에서 추출해낸 뭐 지방 이런 거라고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제인 나트륨은 정말 요즘에 큰 오해를 불러온 그러게요. 그냥 사건이죠, 그냥. 저도 만약 커피 믹스를 먹는다고 한다면은 왠지 그 전에 있었던 거 말고 다른 거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위험한 게 아니라 천연으로 우유를 넣는 거냐 아니면 가공한 우유를 넣는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카제인 나트륨에 대한 오해도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예쁜 모델이 선전을 해서 아시죠? 누가 하는지. 네네. 그래서 저도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긴 그래요. 좀 인스턴트 커피 이런 것들은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건강에 좋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식품 첨가물
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초콜릿을 보고도 확인을 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식품 첨가물로 지정되려면 네. 뭐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당연히 뭐 동물 실험이나 심지어 그 인간 뭐 신체 그런 것도 다 하고요. 네. 뭐 실험을 해보는구나 먼저.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당연히 이거는 화학적인 합성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위험하다고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요건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뭐 안정성이 뭐 단 한 국가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이 되어야지 식용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네. 뭐 보건당국에서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학적 검토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뭐 제조 가공에서 소비자에게 이점이 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패나 이런 게 되게 심하게 되잖아요. 네, 색상도 변하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식품 첨가물로 식품 첨가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색상 변화, 부패하는 거 방지 이런 거 말고도 좀 더 있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물을 하나 맛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예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멸치에 이렇게 망에 멸치, 네. 무, 고추 뭐 이렇게 맞아요. 다 넣어서 몇 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좀 끓여야지 그 맛이 깊은 맛이 우러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요즘 뭐 현대인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현대인들은 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생각하기엔 뭐든 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함 그리고 당연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면은 보존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뭐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품질 향상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뭐 색을 더 예쁘게 낼 수도 있는 거고 팽창하게 식품을 팽창시키는 그런 식품 빵 같은 거, 그렇죠. 맞습니다. 빵이 대표적인 건데 그냥 이렇게 찌그러진 빵보다는 이렇게 예쁜 모닝빵 같은 맞아요. 이런 효과를 내는 거죠. 네. 보기에도 좋게 하고 네. 뭐 색상도 그렇게 하고 저도 집에서 토마토를 갈아 먹은 적이 있는데 네. 토마토가 갈아 먹었을 때 물론 좀 단맛이 적긴 하지만은 사 먹는 것보다 어쨌든 색상 같은 게 금방 변하더라고요. 제가 네. 너무 오래 뒀나? 어쨌든 변해가지고 너무 오래 드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오늘 네. 그 자료를 보면서 식품 첨가물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뭔가 네, 인식을 바꾸게 됐다고나 할까요? 네. 저희가 카제인 나트륨 얘기하고 나서 우리 권순철님께서 미디어에 사람들이 많이 속네요. 앞으로 믹스커피 미심쩍은 생각 없이 그냥 먹어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그게 괜찮다고 한 것이 커피 지난 많이 시간으로 먹으라는 돌아가면 그쵸, 네, 카페인. 카페인이 많아서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적당량을 드시는 네. 것과 그리고 알고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식품 첨가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MSG 그러게요. MSG를 첫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네. 식품 첨가물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댓글이 올라왔어요. 직장인들은 하루에 2-3끼를 식당에서 먹게 돼서 MSG 줄이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하셨거든요. 그쵸? MSG가 건강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네. 많이 먹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점심 식사로 먹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서 집에서 따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MSG가 들어가지 않아 맛이 안 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게요. 적게 먹을 수 있으면 네, 적당량을 먹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MSG가 온전히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식보단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보다는 네.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MSG를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떠서 먹어야지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네. 드시면은 일일 섭취 허용량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일일 섭취 허용량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지금 뭐 물질마다 다 다른데 지금 제가 MSG라고 한다면 MSG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아. 근데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요. 네. 뭐 식약청이 한 조사를 보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먹는 그 MSG 이거를 검사를 해보니까 네. 전체 섭취 권장량의 1%도 먹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식품 네. 전체로 봤을 때 매우 소량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일 섭취 허용량은 말 그대로 약간 좀 기계적인 기준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매일 섭취해도 안전한 수치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식품 첨가물은 식품에 그렇게 많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건강한 밥상에서는 늘 가공되지 않은 것들, 네, 그렇죠. 천연인 것들을 먹자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한 생각이 들긴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는 양이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풀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신있고 그냥 편하게 네. 쉽게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나라도 있어요? 전성분 표시제는 안 돼 있는 나라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그렇구나. 상품 포장지의 외관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네. 심지어 제가 예전에 실태조사 외국 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의 좀 실태조사를 좀 구분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양이 훨씬 많고요. 외국에 영어로 표시된 걸 보면은 매우 조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나라는 그만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먹는 거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네, 특히 그렇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표시를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얘기하던 걸로 돌아가서 왜 계속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지?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시도 다 되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확인을 하고 먹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떠한 한 식품 첨가물이 문제가 될 수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나트륨도 당뇨, 다른 모든 성인병들을 네. 요인한다고 해서 나트륨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네, 그쵸?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매우 미량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거는 심지어 인체 검사까지 다 마치고 난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정보도 충분하게 제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은 오해만 치운다면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안해하면서 네. 먹을 것까지는 네, 없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주의는 해야겠지만 네. 불안해하면서 먹을 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식품 첨가물은 먹어도 되지만 음료수에 들어가는 첨가물이 네. 평균적으로 7가지 정도라서 음료수 적당히 마셔야 된다라고 치우지연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음료수에도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나 봐요? 네, 이제부터 제가 지금까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식품 첨가물 한 가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식품에는 식품 첨가물이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맨날 즐겨 먹는 과자만 봐도 일례로 새우 맛이 나는 과자를 본다면요. 새우 함유량은 극히 떨어집니다. 그래요? 새우 맛만 나는 무언가가 들어있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지만 네,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당연히 전분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네. 맛과 향과 어차피 과자 같은 경우는 팽창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보존하기 위한 식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첨가물 하나만 이렇게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한 식품을 계속 오랫동안 먹다 보면은 네.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또 신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아까 어떤 조합원님이 어떤 화학 조미료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지금 표를 하나 올려주신 걸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네, 사라졌네요. 2페이지에 있나 봐요. 시생님께서 올려준 표 말씀이신 거죠. 네. 식품 첨가물 요약표라고 해서 방부제, 화학 조미료,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인천 달봉이님이 또 올려주신 게 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일일 섭취 권장량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나트륨만 먹어도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너무 심한 병들은 방부제나 산화방지제는 당연히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것들 구토, 호흡곤란 이런 것들은 나트륨만 먹어도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김 반장님께서 MSG는 소금의 치사량의 5배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즉 소금 5kg이 75kg 성인 치사량이라면 MSG는 25kg이 치사량이라고. 네. 소금이 MSG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나트륨에 대한 얘기도 언젠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건강한 밥상에서 네 나트륨에 대한 얘기. 좀 식사하실 때 찌개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저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줄여야 된다고 해서 찌개 없는 식탁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찌개 먹지 말고 밥을 먹자. 이런 것도 좀 봐가지고 난 찌개 좋은데 라고 하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네, 지금 안전한 밥상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지키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야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좀 확실한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나트륨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린 거였어요.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연구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안 좋은 것들 너무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모르는 게 약이다라면서 피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언젠간 제가 또. 네, 또 준비해 오시면 그 이후로 나트륨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고 뭔가 또 안 드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때 얘기한 이후로 삼각김밥 먹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시생님께서 각종 소스에 소금이 다 들어있다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뭐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되게 고추장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거기도 고추장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네요. 네, 그렇죠. 고추장에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김치에도 많이 들어있죠? 네, 그렇죠. 김치를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김치 집에서 담궈 드시면 괜찮겠지만요. 네. 김치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래 보존하기 위한 이러한 식품 첨가물들 다 첨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인체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죠. 가을거지님께서 조금 뭔가 팁 같은 걸 주셨는데요. 네. 요즘 마케팅 차원에서 L-글루타민산 나트륨 무첨가하면서 홍보하는데 네. 보면은 D, 소르비톨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피하시려면 향미 증진제 무첨가라고 써있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애기 주려고 떡을 샀는데 베이킹 파우더의 명반 이렇게 써있어서 좌절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 원래 들어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 MSG고요. 네. 디소르비톨 같은 경우는 단백질 식품 첨가물 같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마케팅을 정말 식품업체들이 활용하는 거죠.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100가지 식품 첨가물을 쓰면서 문제가 되는 마케팅에 활용할 만한 것들은 안 쓴다고 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거 MSG 안 들어갔네 하고 그 제품을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보고 그 식품 표기면을 안 보게 돼버리면은 더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식품업체가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악용하고 있네요. 네, 좀 악용하는 게 저는 그게 소비자로서 정말 화가 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네. 다른 안 좋은 것들 앞면에 쓰라고 하면은 절대 안 쓰면서 상관없는 MSG는 첨가 안 했다고 앞면에 크게 써놓거든요. 네네. 소비자로서 정말 화가 나는 그 표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향미 증진제 무첨가라고도 네. 써있는 걸 선택하시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향미 증진제가 아까 말씀 그게 MSG입니다. 식품의 맛과 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말하는 건데요. 효모에서 추출을 했다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단백질과 나트륨을 혼합해서 MSG로 만들어서 네. 식품에 첨가하는 건데 향미 증진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은 엄청 많습니다. 산미료, 산도 조절제, 산미료는 구연산, 신맛을 내는 네네네. 그런 것들도 다 식품 첨가물이고요. 산도 조절제,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가는 산도 조절제? 네, 신맛이 안 나나 그리고 산 알칼리 이걸 조절하기 네네. 위해서 넣는 것도 있고요. 네. 거품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포제. 아예 그거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포제가 따로 들어있기도 해요. 그래요? 이렇게 식품에 발라져 있는 게 아니라 소포제 이렇게 포장지 조그맣게 은색으로. 네네. 네. 그걸 소포제도 식품 첨가물 중에 하나고요. 식품 저장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산화방지제, 대표적인 산화방지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식품 첨가물은
말씀드렸다시피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식품에 10가지 넘는 식품 첨가물들이 포함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소비자들이 주의하려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거죠. 네. 역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알고 그렇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네. 된장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 했는데 이거 진짜 언젠가 나트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된장에 나트륨이 꽤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된장찌개 참 좋아하는데 네, 많이 드시는 건 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나트륨에 나트륨을 대해서 슬픕니다. 낙장불편님께서는 저희 제과점에서는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만듭니다. 네, 이러면 좋네요.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진짜 좋겠습니다. 거의 모든 수제 제과점들은 모두 제 마음과 같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제빵, 계량제 모두 정말 검증된 것들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베이킹 파우더는 이렇게 좀 부풀리는 거 아닌가요? 빵 만들 때? 그렇죠. 제빵, 계량제 이런 것들도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괜히 어려운 글이 써 있어가지고 이런 거 너무 뭐 화학적인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먹어도 되는 것. 그리고 화학 식품이 맞습니다. 식약처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뭐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거부했지만 화학기호, 원소기호라고 하나요? 그거 뭐라고 하죠? 거부하셨네요. 네. 네. 원소기호. 네, 아예 다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혼합이 됐고 말 그대로 정말 화학 물질 맞고요. 근데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먹지 않는다는 거죠. 네. 화학기호를 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네. 그러면 이과하셨어요? 아닌가요? 아니요. 저 문과였기 때문에 강하게 거부를. 네. 저도 문과였습니다. 짱오빠님께서 칵테일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칵테일 효과요? 칵테일 효과요? 이게 뭐지? 뭐 지금 제가 매번 이런 걸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용어들이 식품 관련되고 우리 먹거리 관련돼서는 다 혼용되고 있거든요. 네. 칵테일 효과가 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무심채공사님께서는 식품 첨가물, 우리가 잘 감시해야 할 것은 표시한 것과 실제 양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식품을 쪼개서 먹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유, 저지방, 무지방,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우유를 먹는 게 좋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는 건 의미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소금 역시 문제다. 저염 소금 이런 거 먹어야 된다고? 네. 부작용이 더 많아요 하셨는데 저는 실제로 우유 먹을 때 저지방 우유 먹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지방은 떨어지겠지만 근데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에는 이미 설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유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좋은 거는 목장에서 갖자는. 네, 근데 그건 또 살균 처리가 안 돼 있어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한테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완제품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다 식품 첨가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 같은 경우는 유통시키려면 보존해야 되잖아요. 유통기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또 뭐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도 넣기 마련이고요. 네, 보존료 이런 것도 넣겠네요. 네, 그렇죠. 세균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표백제도 넣죠. 표백제요? 근데 표백제 하면은 뭔가 세탁물 세탁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어때요? 표백제도? 표백제도 뭐 흰색 식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유? 당연 우유 같은 제가 우유 업체한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표백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첨가되는 식품 첨가물도 분명히 있고요. 식품이 건조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넣는 식품 첨가물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뭐 미생물을 단기간에 사멸시키기 위한 살균제 뭐 치약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뭐 도처에 저희 옆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이 좀 봐야죠, 직접. 네, 피곤해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 눈으로 보면 전 매번 보니까 눈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뭐 근데 글씨도 워낙 작아요. 그런데 그래야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특히 아이를 먹일 거라면은. 네. 알겠습니다. 또 부정적인 얘기를 또 더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부정적인 얘기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참 모순인 걸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 식품 첨가물 완전 표시제가 다 돼 있어서 식품 첨가물이 다 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함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원재료가 써져 있고 뭐 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99%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식품 첨가물은 그런 함유량이 없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위량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도 축적되면 분명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전히 식약처에서 만드는 고시나 그리고 식품 표시 등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이런데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그냥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다라고만 표시를 하지 네. 얼마만큼 들어갔다라고는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면 분명히 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식약처 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안식향산이라는 당연히 산 관련된 걸 조절하는 건데 과실 음료에 들어가요. 네. 과실 음료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린이 기준인데 과실 음료 3병을 마시면은 1일 섭취 기준량을 넘습니다. 근데 과실 음료에는 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간장 같은 것도 파라옥시안산 향산이라고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읽었지? 네, 이게 너무 이것도 간장 6병에 해당합니다. 간장을 너무 좋아하시면 뭐 찌개 정말 많이 먹다 보면 6병까지는 아니겠지만 넣죠. 몇 숟가락 이렇게 넣죠.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너무 많지만 뭐 스크랄로스라는 인공 감미료가 있어요. 네. 음료에 들어가는 건데 뭐 단맛을 약간 내는 그런 식품 첨가물인데요. 음료 13병 먹으면 근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야지만 조절을 하는데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들어간 거는 이제 좋다. 우리 소비자들도 정말 편하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얼마만큼 들어갔는데? 라고 물어보면 식약처에서는 조사해보니까 평생 먹어도 절대 안 죽는 양이다. 마음껏 먹어라라고 말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식약처에 현혹이 된 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 좋은 말씀만 드리고 있잖아요. 네. 식약처에서 식품 첨가물에 관련돼서 안 좋은 자료를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또. 네. 거긴 식약처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는 안제품이나 의약품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네. 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좋다는 걸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은 좀 사람들을 위해서 과학적인 팩트만 내거나 네.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표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해봤더니 평생 먹어도 될 수치 1%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냥 드세요. 뭐 식품 첨가물의 이모저모라고 해서 뭐 부정적인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프레임으로 구조하는 자료를 내보내고 식품 첨가물은 왜 필요한가라는 자료들만 내보냅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뭐 좀 이따가 또 GMO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네. 100% 안전한 건 당연히 없고 일일 허용 뭐 섭취 기준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과학적인 기준이지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카페인도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부작용이 있다면은 아까 그 조합원님께서 표 올려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다 공개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전 이게 뭐 정부 당국으로서 보건당국으로서는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왜 아까 또 GMO 이야기 뭐 첫 번째 했던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이걸 깜짝 놀랐어요. 식품 첨가물을 찾기 위해서 식약처에 키워드 검색을 했더니 GM 식품 첨가물이 있더라고요. GM 식품 그러니까 첨가물이요? 그러니까 GMO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어떠한 것들과 혼합을 해서 식품 첨가물로 해서 이미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GMO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전성 논란이 지금 아직 한창이죠? 과학계에 가장 핫한 네. 아직까지 논란이 끝나지 않은 건데 GMO 자체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뭐 시민단체들이나 식품업계 그리고 생협, 뭐 농민단체 지금 이렇게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GM 첨가물은 좀 하위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GMO 관련돼서는 10년에 한 번씩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작년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작년이 2012년 맞죠? 네, 맞습니다. 2012년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안전성 재평가가 됐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많은 걸 먹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루라나제라는 식품 첨가물이에요. 이건 GMO를 변형시켜서 만든 식품 첨가물인데 전분당, 고농도의 포도당, 엿당 시럽에 생산할 때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네. 이게 제가 정말 놀랐는데 2011년도에 12톤이 팔렸습니다. 국내에서요? 네. 와.
수입이 된 거죠. 우리 모르고 막 그만큼 먹었던 거군요. GMO도 이미 먹고 있고 그거는 어떤 업체가 가져갔는지 식약처 공개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식품 첨가물은 저희가 더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12톤입니다. 12톤이 수입해서 먹었고 그 전년도엔 더 많이 먹었더라고요. 15톤 먹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안정성 통과가 다시 돼서 지금 열심히 팔리고 있는 효소 제품이 있는데 네. 너무 어려워서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트랜스 글루코시다제라고 네, 식약처에 지금 쳐보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소말토 올리고당, 단맛을 대체하기 위해서 설탕을 줄이고 올리고당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거 만들 때 사용되는 거고요. 식용 에탄올 만들 때 사용되는. 이거는 얼마나 많이 팔렸길래 얼마만큼 수입되는지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올리고당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럴게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도 엄청 크게 하나 있는데. 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나중에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네, 저희가 안전한 밥상 이게 끝나기 전에 실태조사가 끝난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식약처가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는다는 거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군요. 그러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100% 안전한 거라고는 없을 텐데 그렇죠. 어째서 좋은 내용만 이렇게 공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안 나쁠 수 있어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사람은 피하라거나 그렇죠? 혹은 과하게 섭취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을 해줘야 소비를 할 때 소비자들이 선택도 하고 제대로 알고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낭만고양이님께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올리고당에는 그 제품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소말토 올리고당이라고 모든 이소말토 올리고당이 다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완제품을 사실 때 뒤에 돌려보시면은 단맛이 나는 모든 것엔 요즘에 대부분 다 올리고당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면은 이소말토 올리고당은 들어간 줄 알 수 있는데 이게 또 GMO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확인이 안 되겠네요. 근데 식약처는 아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트랜스 글루코시다제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요. 우유, 요거트, 빵, 쿠키, 음료 다 올리고당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저희 대부분 먹는 거에 다 들어가네요, 진짜로. 이게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유, 요거트, 빵, 쿠키, 음료에 들어가는 트랜스 글루코시다제는 그 중에서 제가 싫어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저도 빵과 함께 우유를 먹고요. 다 먹고 쿠키 집어 먹고 음료를 먹습니다. 진짜요? 와. 저 그때 우리 GMO 얘기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돈가스 옆에 옥수수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 손대지 않았거든요. 다 GMO입니다. 그쵸? 식당에서도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만 제외하고 먹었는데 어쨌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니현님께서 제 남편이 전에 옥수수 전분 만드는 회사에 다녔었는데 수입된 옥수수는 대부분 GMO고 전분이 안 들어가는 식품, 공산품이 없다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 조합은 아이디가 12이신 것 같은데 표시만 하면 된다, 소비자가 알면 된다 이 수준에서 네, 저 또한 화학 첨가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식약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죠. 그걸 해달라는 거죠, 보건당국이. 저희가 보는 것은 이미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안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량이 얼마만큼인지를 안 써버리면은 그냥 이거는 정말 허울뿐인 표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 됐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근데 왜 제가 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냐면은 저는 소비자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화학적 식품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앞에 MSG 안 들어갔다고 하면 사람들은 삽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는 소비자가 남 탓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식품업체가 제일 잘못된 거고요. 하지만 그거를 방지하고 내가 먹을 거고 내 아이들을 먹일 거라면은 소비자도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표시만 되게 강조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맞습니다. 식품업체가 맨날 요즘에 항의를 많이 해서 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부인하지 않습니다.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 또 뭔가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비자 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를 얘기해주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그쪽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꼬부기 아빠님께서는 문제는 봐도 모른다는 점 하셨는데, 그러게요. 맞습니다. 저도 봐도, 네. 저도 그 식약처에서 어제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4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어떻게 식품 보나요? 첨가물 400페이지가 넘어서 네. 저도 그 400페이지 되는 걸 들고 다니면서 제품을 사진 않습니다. 근데 딱 보고 뭐 단맛을 뺐다고 했는데 올리고당이 들어갔구나. 이 네. 정도만 봐도 이걸 좀 지양하게 되잖아요. 네. 두 봉지 먹을 거 한 봉지만 먹게 되고 전 이런 수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은 소비자로서는 자기 안전 자기가 지키고 있는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알고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저 역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면서 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2번 먹을 거 1번만 먹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낙장불패님께서 소주에 들어가는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과 스테비오사이드 네. 요거 안전한가요? 매일 애용하는 거라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애용해서 아스파탐 네. 인공 감미료인데 네. 뭐 지금 현재 제가 똑같이 그냥 기계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아스파탐을 뭐 하루 권장량을 넘기려면 캔디 247개를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네, 하루에요. 네. 네. 소주 247병 안 드시면 충분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거기 들어있는 첨가물이 나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많이 드시는 많이 건. 술은 식품 첨가물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낙장불패님. 사먹는 된장, 간장, 고추장, 또 카놀라유, 모두 GMO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집에 카놀라유거든요. 켄트24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 GMO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카놀라유 대표적인 유채잖아요. 네. 왠지 좋을 줄 알았어요. 식용유보다. 네, 유채는 대량 생산하는 GMO 상품이고 우리나라에도 대량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채를 어디다 써? 라고 하잖아요. 네. 다 카놀라유 만들죠. 어디다가 쓰겠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진짜 보고 사야겠네요. 네. 이게 좀 선물로 들어오면 요즘에 어느 맞죠. 순간부터 식용유에서 카놀라유로 싹 바뀌었더라고요. 네, CJ 말씀하시는 거죠? 콕 집어주셨습니다. 네. 다시 사랑님께서 비싼 양조 간장에도 이소말토올리고당이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GMO일 가능성이. 정말 많은 것에 우리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제야 알고 보니까는 내 집에 난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쇼핑을 하고 물건을 구매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정말 많이들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리당도 위험하다고 해주셨네요. 올리고당도 마찬가지겠고 뭐 요리당도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해주셨네요. GMO 어쨌든 우리 간사님께서 계속 출연해서 위험성을 얘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GMO 싫어요 뭐 이런 분들도 보이긴 하네요. 네. 제가 좀 첫 번째 GMO를 하고 계속 하면은 너무 조아우님께서 다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방송을 하던 중간에 또 한 번 GMO 실태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또 오랜만에 대형마트 나가서 전부 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되게 심각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건 다음에 약간. 아니 지금 아이템에서 저랑 밀당을 하고 계시네요. 다음에 좋습니다. 이거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죠? 네. 다 실태조사를 해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그건 네. 다음번에 얘기해 주시겠다. 결과는 충격적으로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 뭐 문 닫아 있는 대형마트 가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실제 소비자들 옆에서 이거를 뭐 표시를 다 찍고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소비 뭐 패턴들을 보니까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한 수준. 너무 모르고 쇼핑을 하다 네, 보니까. 아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지금 다른 자료들을 더 모으고 있어서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뒷얘기가 궁금해지는데, 네. 다음번에 기약하고 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니어님께서 명절에 들어온 기름 선물 세트 다 카놀라유라고. 그렇게 네. 어찌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콩기름이 안 좋다. 콩도 다 GMO.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콩을 다 지향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기름들이 나왔는데 마치 카놀라유가 정말 좋긴 좋습니다. 뭐 진짜 유채로 만든다면 정말 좋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GMO 카놀라가 상당히 많이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식품업체에서는 당연히 싼 가격에 GMO를 사와서 카놀라유로 만들어버리면 대량 표시도 안 해도 생산하기도 되고. 쉽고. 네, 그렇죠. 이렇게 대체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대체 식용유가 많이 있습니다. 뭐 포도씨유 같은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차악이지 않나. 네. 아이고. 밀당 마음에 든다고 좀 해주시네요. 카놀라유 농약 장렬 막 이런 거 써주셨고요. 소재 밀당. 그러게요. 생협은 안전할까요? 하고 한맘 조합원님께서 써주셨는데요. 네, 제가 생협은 뭐 제 주변엔 다 좋은 생협분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0%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콩이나 옥수수를 내놓기도 하는데 네.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을 위해서 GMO 자체적으로 검사를 또 따로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성 문제에 훨씬 더 민감하고 네. 정말 이분들은 자기가 생산자이자 곧 소비자이시거든요. 네. 내가 먹을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요. 거의 엄마의 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저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협은 괜찮다고 하네요. 네. 한맘 조합원님. 여기 회사 근처에도 조금 떨어진 곳에 생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왜냐면 그 문 열기 전에 요즘 출근을 해가지고 한 번도 문 여는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은 어쨌든 생협을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보님께서 우리 집은 청국장 만들어서 파는데 콩, 소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아유 하셨네요.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거죠. 정직하게 네. 만들어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맞습니다. 바보님 제가 따로 전화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판매하시거나 만들거나 하는 물건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 주에 나트륨 하면 안 되겠는데? 아니, 네, 그럼 언제 GMO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네, 믿을 게 없네요 님께서 믿고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가장 좋게 생각한다면 기업 마인드로 뭔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것보다는 네. 건강하게 내 가족이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판다면 제일 좋을 텐데. 네. 그렇죠? 본인의 눈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경각심도 일깨우고 있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무심703님께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몸에서 빨리 배출되는 첨가물은 기본적으로 덩어리 첨가물, 잘게 한 성분만 나눠서 첨가해 먹는 게 큰 부작용과 또 몸에서 배출을 더디게 하지만 잘 배출이 안 되기에 문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좀 잘게 만든 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과학자가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어떠한 식품 첨가물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잘 섞이게끔 해주는 그런 식품 첨가물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 몸에 들어가면은 내 신체에 있는 수분에 흡착이 된다거나 몸에 잘 배출이 그런 식의 과학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배출이 안 된다는 건 그런 거죠. 그게 영양소로 혹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영양분으로 우리 신체에 남아버린다면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네. 그러게요.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거는 열심히 설명해 주신 건 유화제네요. 네. 맞아요. 빵 같은 거 만들 때도 맞습니다. 기름과 물 이런 게 섞이면서 유화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긴 그렇긴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검은별님이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것은 거의 무방비네요. 메뉴판에 첨가물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게 지금 대표적인 말만 앞세우고 있는 불량식품 정책인 거죠. 식당은 아무것도 표시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재료 그대로 GMO 들어와서 많이 사용하는 데가 당연히 이런 식당이고요.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표시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맞아. 그리고 원산지는 밝혀버리면 되거든요. 네. 미국이라고 밝혀버리면 안 먹을 사람 없잖아요. 조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먹어버리니까.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가깝다는 핑계로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자주 사 먹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였어요. 김치찌개 가격만 보였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우연히 병 옆에 어제 앉게 됐는데 원산지를 네, 맞습니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먹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가 중국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나는 지금 낚인 건가? 내가 지금 그동안 한 달 동안 먹은 김치찌개 양이 얼만데. 이런 생각에다가 또 거기 들어간 돼지고기는 독일산이더라고요. 네. 독일에서 온 돼지고기를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고급 돼지고기. 네, 아무튼 약간 식당에 낚인 기분이었는데. 네. 그러게요. 그렇죠. 좀 정직하게 뭔가 해줄 수 있다면 좋은데. 네, 맞습니다. 곰곰이님께서 알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라고 해주셨네요. 정직한님께서도 네. 정직한 상표라고 등록해도 못 믿을 세상에 네. 정직한 상표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정직한 상표 만들면은 모든 식품업체가 이걸 허위 과장 광고로 활용할 확률이 확실히 높고요. 관련도 없는데 예전에 GMO가 그랬거든요. 관련도 없는데 GMO 안 넣었다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좀 업체들은 어찌됐든 소비자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요. 소비자들이 조금 이런 것들은 콧방 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네, 깨어있을 필요가 있네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좀 카제인 나트륨이 아니었나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카제인 나트륨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 괜찮은 거였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질문 드리지 않은 거 있나요? 좀 네. 말씀, 이거 꼭 했어야 되는데 말씀 못 하신 거 있으세요? 네, 그 식품, 빨리 말씀을 드리면 식품 첨가물,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화학적인 효과를 낸 거기 때문에 네. 안 먹는 게 제가 보기엔 좋습니다. 근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선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를 열에 가열해서 먹으면 되게 좋은데 네. 우선 라면만 말씀드리면 라면 그 면에는 산화방지제나 MSG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좀 정말 맛이 없게 되겠지만 면만 따로 삶아서 찬물로 헹군 다음에 네. 다시 끓이면은 상당히 많은 그 첨가제들이 다 씻겨 내려가십니다. 저 이 프로그램 하고 나서 네. 왠지 건강하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라면을 한번 그렇게 끓여 먹어봤거든요. 네. 약간 좀 밋밋하긴 해요. 네, 맞습니다. 맛은 정말 MSG가 사라지면은 맛은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다 씻겨 내려갈 수 있고요. 슬라이스 햄에도 상당히 많은 아제스 나트륨 등이나 첨가물이 녹아 있는데 뜨거운 물에 1분만 담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되게 빨갛고 안에는 하얀 그런 네. 그거 다 발색제예요. 색깔을 내기 위해 식품 첨가를 한 건데 1분만 담가두면 이것들이 녹아 나오시는 게 보일 거예요. 익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 첨가물들이 녹아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소시지 같은 경우 식용 비닐이라고 하지만 그냥 먹잖아요. 네. 그것도 칼집을 한 2-3군데 내어서 끓는 물에 그냥 2-3분 정도만 데쳐주고 나중에 그렇게 또 다시 조리를 해서 먹으면 8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끓는 물에 데치면 약간 좀 식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묵, 맛살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식품 첨가물을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사용 전에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은 식품 첨가물이 대부분 다 빠져나가고요. 아까 어떤 조합원님들 올려주셨는데 사카린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지금 점심 때 많이 드시겠지만 단무지가 많이 되는데 찬물에 5분 이상만 담가놔도 사카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식품 첨가물을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방법들 알고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검은별님께서 오늘 도시락 반찬 햄이라고 울고 계시네요. 드셔도 돼요.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밌는 얘기로 네. 좀 가지고 나와서 저희 많이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이비복스의 Missing You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가진 않고요. 또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호 간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전 시간에 가입해주신 분들 닉네임 불러보겠습니다. 민정애비님, 캬캬님, 풍기태양인삼사님, 그리고 싼님, 칸자이님, 맑은 하늘꿈님, 고통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 드림걸 김희주는 오늘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꿈돌이 꿈순이 여러분 감사하고요. 마지막 곡은 프라이머리 물음표 띄워드릴게요.